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 치매 박사의 조한나입니다. 저는 외래에서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을 뵙는데요. 이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대와 상관없이 70대나 80대 그리고 9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요, 모두 저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양원 안 가고 내 집에서 살다 가고 싶다고요. 자식들 고생만 시키지 않으면 정말 사는 날까지 움직이면서 내 집에서 정말 편하게 사시고 싶다고. 그런데 그게 또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넘어져서 거동이 어려워지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질병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로 입소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요, 아직도 저는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이 공통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요, 과연 건강하게 집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이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집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또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요, 가지고 계신 공통점을 제가 딱 한 단어로 설명드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웰니스인데요. 이 웰니스라는 용어는요, 1961년도 미국 국립인구통계청의 할버트 던이라는 박사님이 처음 만드신 용어라고 해요. 웰빙과 피트니스의 조합,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바로 웰니스라는 단어가 개발이 된 건데요. 초고령화, 이 100세 시대로 접어든 이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웰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웰니스를 평가하는 영역으로는요, 총 10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이 한국형 웰니스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바탕으로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과연 우리나라 연구에서는요, 이 웰니스를 위해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뽑혔을까요? 그 결과는요, 바로 첫 번째는 신체와 정신을 포함한 건강,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력 순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 결과를 보고 다들 그렇지 하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이 웰니스를 이루는 총 10가지 방법 중에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요, 좀 쏙쏙 집어서 총 5가지로 이 웰니스를 실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웰니스 실천 방법 첫 번째는요, 건강입니다. 이 건강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에요. 먼저 신체 건강의 실천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1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 챙겨 먹는다. 그래서 매일 3끼를 좀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2번, 신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한다. 실천 목표로는요, 저는 주 3회 월수금이나 화목토 이렇게 3번은 30분씩 걷거나 운동하는 걸 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잠드는 것이에요. 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이 신체 리듬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천 목표로 매일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 제 목표로 세웠으니까요. 우리 치매 박사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이 목표를 세워보세요. 4번, 자기 전에 수면에 방해가 되는 어떤 핸드폰 보기나 커피 마시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사실 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수면의 질이
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지 않는 걸 제 규칙으로 세웠고요. 5번은 야식과 과식, 군것질, 인스턴트 음식 등 몸에 해로운 음식은 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저는 인스턴트 음식은 주 1회 이하로만 먹으려고 하고요. 6번째로는 건강에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때 챙겨서 먹는다 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매 끼니마다 한 가지 채소와 과일을 포함하는 걸 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웰니스 실천 방법의 건강에서는 정신 건강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1번, 어떤 일이 생기면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사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환경보다도 우리가 바꾸기가 훨씬 편한 거니까요. 2번, 복잡한 일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빨리 잊어버린다. 뭐 스트레스 받는 걸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한번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가 빨리 해소할 수는 있겠죠. 3번,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고 회복한다. 사실 이 내용은 사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도 연결이 돼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탄력 있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4번, 본인이 여러 가지 단점을 가졌다고 해도 본인 자신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 존중감이 정신 건강의 가장 기초이고 기반이라고 합니다. 5번은 실수를 했을 때 본인의 실수에서 배우고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웰니스의 실천 방법 2번째는 바로 관계인데요. 여기서는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가족 관계와 사회 관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족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번, 가족들에게 관심을 두고 어려울 때 정말 기꺼이 도와준다. 2번, 가족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준다는 것인데요. 사실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주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듣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의견을 좀 들어주고 마음을 좀 공감해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3번, 가족들과 좀 대화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말을 들으려고 해도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저는 사실 하루에 한 끼,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은 이제 가족들과 같이 핸드폰 하지 않고 대화하면서 밥 먹는 걸 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4번, 가족들의 생일 그리고 기념일을 기억하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나 챙겨준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의 기념일을 좀 달력에 표시하고 조금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5번,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관심이나 애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끼리 애정 표현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루에 한 번은 가족에게 좀 사랑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말로 하기 어려우시면 뭐 문자나 카톡으로 그냥 뭐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 글로 쓰기도 좀 부끄러우시다 그런 분들은 그냥 하트 이모티콘 이런 거 하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타인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번, 친구와 동창 그리고 직장 동료 등의 이런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친목 모임을 한다.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친구들과 모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2번, 지인들과 어떤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거나 어떤 근황이나 소식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꾸준하게 연락 안 하면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제일 친한 친구에게는 안부 연락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번, 친구나 어떤 지인의 좋은 점을 보면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어떤 좋은 점을 칭찬하기는 사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어떤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는 건 정말 의도적으로 우리가 좀 노력하더라도 조금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주변 지인들과 어떤 동일한 취미나 활동을 같이 한다. 그래서 좀 같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5번째는 이제 가족들과 비슷하게도 친한 사람들의 어떤 생일이나 기념일, 어떤 집안의 경조사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웰니스를 실천하는 방법 3번째는요, 바로 자아실현인데요. 이 자아실현은 또 자기 성장과 어떤 취미활동 이렇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자기 성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번, 관심 주제에 대한 강연이나 책을 찾아서 보고 듣는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생각을 넓혀주는 굉장히 좋고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달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은 좀 읽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치매박사 유튜브를 듣는 것도 사실 생각이나 사고를 넓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2번, 나에게 필요한 새로운 배움과 경험에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이나 이제 다른 가족에게 투자하긴 쉬워도 나에게 시간과 돈을 이렇게 투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치매박사 구독자분들께서는 우리의 웰니스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새로운 배움이나 어떤 경험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투자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1년마다 좀 새로운 걸 배우려고 요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여가 혹은 취미 활동 부분인데요. 1번,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그리고 게임 같은 것들로 스트레스를 푼다. 그래서 저는 주 2회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2회까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번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자연에서는요, 사실 굉장히 힐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등산을 가거나 어떤 자연을 보러 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웰니스 실천 방법 4번째는요, 바로 사회적인 연결고리예요. 이 사회적인 연결고리는 크게 사회활동과 정신활동 이렇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회활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동네나 지역에서 흥미가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은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그리고 후원금 등에 이제 좀 참여를 하는 건데요. 사실 나보다도 좀 더 어려운 다른 사람을 돕는 때 굉장히 삶이 보람되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사실 이런 건 다른 데서 얻는 기쁨보다도 훨씬 더 기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또 자원봉사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정신활동을 될 수가 있는데요. 1번, 감사한 일을 찾고 매일 감사일기를 통해서 본인의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에 하루에 한 줄씩 오늘 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지? 하고 한 줄이라도 매일 감사일기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번, 좋은 글귀나 어떤 삶의 교훈이 되는 명언들을 계속 읽고 적어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하루 한 문장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같은 걸 좀 적어보려고 해요. 또 3번째로는요, 어떤 기도나 명상 등을 통해서 어떤 심적인 위로와 어떤 안정을 찾는 것인데요. 사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에 10분 정도는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니스 실천 방법 5번째는 경제력인데요. 사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실천 정보는 1번, 경제나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 이거 읽어보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경제 관련 기사를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2번, 저축 계획을 세우고 어떤 수입의 일정 금액은 정말 계획적으로 저축한다. 3번, 적금이나 연금, 그리고 꼭 필요한 어떤 보장보험이 있으면 가입한다. 4번, 한 달 생활비를 정해서 그 안에서 지출을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매월 그리고 매일 가계부를 작성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웰니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자신의 집에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좀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웰니스의 5가지 영역으로는요, 신체 건강과 어떤 정신 건강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가지는 게 첫 번째 비결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김으로써 어떤 우리가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 또 세 번째로는 자기 성장, 여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배움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회적인 유대감 중에서 어떤 사회 활동과 정신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경제력을 잘 관리해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영역이 이 노후 생활을 풍부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신다면 우리 치매 박사 구독자분들 모두가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요, 요양원을 가기를 꺼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이제 오랫동안 살던 굉장히 편한 집을 떠나서 낯선 장소에서 새로 적응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시설에 입소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가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이런 두려움, 이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반대로 요양원 입소를 또 고민하는 분들, 또 이런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을 또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요. 특히 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돌보기가 좀 어려운 어떤 심각한 단계의 치매 질환이 있을 때는 시설에서 어떤 전문 의료진이 좀 상주하면서 필요한 치료나 처치를 제때제때 받는 게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또 요양원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일상생활의 도움 이외에도 어떤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같은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게 매일 이런 분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절대로 마음이 가볍지 않았고요.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좀 제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이 100세 시대에 우리 이 치매 박사 채널에서는요, 어르신들이 최대한 본인의 집에서 정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활과 치료를 돕는 것, 이 2가지 길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제가 공부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이 치매 박사 구독자분들과 나눠볼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치매 박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나이 들어서도 집에서 독립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엄지 모양의 좋아요 버튼이 있어요. 이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가 요즘 영상을 만드느라 많이 힘든데 정말 제가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치매 박사 영상이 또 마음에 드시고 앞으로 제 채널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정기적으로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치매 박사 로고 옆에 구독이라는 글씨가 있거든요. 이 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정기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방법과 관련된 이 단어는요, 어떤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까지도 이렇게 아우르는 큰 개념인데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을 포함해서 이 개념은요, 오늘 5가지 영역, 건강, 관계, 자아실현, 사회적인 연결, 그리고 경제력, 이 5가지 모두 어르신들이 풍요롭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영역들이요, 사실은 자립적이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well-being, 2번 welcome, 3번 wellness, 4번 fitness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 댓글에 보기 번호와 답을 같이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제가 조금 알고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댓글 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